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8장 여왕의 크로켓 경기장. 정원 입구 근처엔 커다란 장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장미나무에 핀 장미들은 모두 하얀색이었는데 정원사 세 사람이 장미를 붉은색으로 칠하느라 분주했다. 앨리스는 그 광경에 호기심이 생겨서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다가갔다. 앨리스가 다가갔을 때 정원사 하나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5번, 조심해. 그렇게 물감 좀 튀기지 말란 말이야. 5번이 토라져서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7번이 내 팔꿈치를 쳤다고. 이어 7번이 고개를 들고는 말했다. 그래 5번, 넌 항상 남 탓만 하지. 이어 5번이 말했다. 넌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걸. 여왕이 어제 너의 목을 치는 게 마땅하다고 했잖아. 왜? 처음에 말했던 정원사가 물었다. 그러자 7번이 말했다. 그건 2번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5번이 말했다. 그건 말이야. 7번이 요리사에게 양파 대신 튤립 뿌리를 가져갔기 때문이지. 7번이 자신의 붓을 휙 집어던지며 말했다. 아, 이런 불공평한 일이. 그러다가 7번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앨리스와 마주쳤다. 그리고 나머지 정원사들도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급히 자세를 갖춰 앨리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앨리스가 약간 머뭇거리며 물었다. 저 혹시 왜 장미를 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5번과 7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번만 쳐다보았다. 2번이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말이죠, 아가씨. 여기에 빨간 장미나무를 심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 우리가 실수로 하얀 장미나무를 심었거든요. 만약 여왕 폐하께서 아시게 되면 당장에 우리 목을 칠 거예요. 그래서 폐하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순간 정원 저쪽을 걱정스럽게 살피고 있던 5번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왕 폐하다! 여왕 폐하! 그러자 정원사 셋은 즉시 몸을 던져 머리에 땅을 대고 조아렸다. 여럿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났고 앨리스는 여왕 폐하를 보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먼저 병사 10명이 곤봉을 들고 왔다. 병사들은 모두 새 정원사들처럼 직사각형의 납작한 카드 모양이었고 카드 모서리에 손과 발이 달려 있었다. 다음에 온 10명의 신하들은 모두 다이아몬드로 온통 장식을 한 채 병사들처럼 두 줄로 입장했다. 신하들 뒤에는 왕자와 공주들이 왔고 모두 10명이었는데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하트 장식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은 주로 왕과 여왕들이었다. 그 사이에서 앨리스는 흰토끼를 보았다. 흰토끼는 초조하고 조급하게 연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하느라 앨리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그 다음 하트잭이 붉은 벨벳 쿠션 위에 왕관을 들고 입장하였고 맨 마지막으로 하트왕과 하트여왕이 입장했다. 앨리스는 자기도 정원사들처럼 얼굴을 바짝 바닥으로 조아려야 하나 싶어 당혹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진할 때 그런 규칙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게다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있으면 행렬이 무슨 소용이겠어. 그러면 아무도 행렬을 못 볼 것 아니야. 행렬이 앨리스 앞에 이르렀을 때 모두들 멈춰서서 앨리스를 보았고 여왕은 근엄하게 물었다. 저 애는 누구냐? 여왕이 하트잭에게 물었지만 하트잭은 그저 굽신거리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여왕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여왕은 앨리스를 향해 물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앨리스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앨리스이옵니다, 폐하.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덧붙였다.
뭐야, 결국 카드 한 묶음 아니야.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들은 누구냐? 여왕 폐하가 장미나무 주변에 엎드려 있는 새 정원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들이 하나같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데다가 등의 패턴 또한 나머지 카드들과 똑같아 앨리스로선 누가 정원사이고 누가 병사들이며 신하들인지 왕자와 공주들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랑 상관없는 일인걸요? 앨리스가 자신의 용기에 놀라며 대답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잠시 사나운 짐승처럼 앨리스를 노려보더니 소리쳤다. 저 애 목을 쳐라! 목을! 앨리스가 크고 단호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요. 그러자 여왕은 조용해졌다. 왕이 여왕의 팔에 손을 얹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버려 두구려. 저 애는 고작 어린애잖소. 여왕은 화가 나서 휙 돌아서서는 잭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것들을 뒤집어라! 잭은 한 발로 정원사들을 뒤집었다. 여왕이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일어서! 그러자 새 정원사는 즉각 벌떡 일어나 왕과 여왕과 왕자와 공주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한 번씩 고개를 숙여 절하기 시작했다. 그만! 그만! 저것들 때문에 눈이 다 어지럽다. 그리고는 장미나무 쪽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이번이 황송해하며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 저희는... 그 사이 장미를 살펴보고 있던 여왕이 말했다. 나도 알겠다. 저것들의 목을 쳐라! 그리고 나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사 셋만 남아 운도 없는 정원사들을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정원사들은 도움을 청하러 앨리스에게 달려갔다. 당신들 목이 달아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앨리스는 근처에 있던 화분 안에 정원사들을 집어넣었다. 병사들은 정원사들을 잠시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잠자코 다른 일행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래, 저것들의 목을 쳤느냐? 여왕이 소리쳐 물었다. 그들의 목은 사라졌나이다, 여왕 폐하. 병사들이 소리쳐 대답했다. 그래, 잘했다. 그래, 크로켓은 할 줄 아느냐? 병사들은 잠자코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앨리스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네! 앨리스가 외쳤다. 여왕이 고함을 내질렀다. 그렇다면 따라오너라! 행렬에 끼게 된 앨리스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척 궁금해졌다. 앨리스 옆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좋은 날씨야. 앨리스는 흰토끼 옆에서 걷고 있었는데 흰토끼가 앨리스를 걱정스럽게 힐끔힐끔 쳐다보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앨리스가 말했다. 아, 공작 부인은 어디 있니? 쉿, 쉿. 흰토끼가 낮은 목소리로 황급히 대답했다. 흰토끼는 앨리스를 어깨너머로 힐끗 보더니 까치발을 하고는 앨리스 귓가에 속삭였다. 공작 부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어. 아니 왜? 그러니까 너는 공작 부인이 불쌍하다 그거지? 아니,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난 그저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잖아. 공작 부인이 여왕 폐하의 뺨을 때렸는데? 그때 앨리스가 낮은 소리로 킥킥거렸고 흰토끼는 놀란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쉿! 쉿! 여왕 폐하가 듣겠어. 알다시피 공작 부인이 늦게 도착했는데 여왕 폐하가 말씀하시길 모두 제자리! 여왕이 천둥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방에서 움직이며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얼마쯤 지나자 각자 자리를 잡았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앨리스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를 본 적이 없었다. 땅은 온통 울퉁불퉁하고 공들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으며 공을 치는 채는 살아있는 플라밍고였다. 병사들은 짝을 이뤄 땅을 짚고 몸을 구부려 아치 모양의 꼴대를 만들었다. 우선 앨리스는 플라밍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다.
앨리스는 홍학의 몸통을 팔로 감싸 안고 홍학의 다리는 아래로 대롱대롱 늘어뜨렸다. 하지만 앨리스가 반듯하게 세운 플라밍고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한 방 치려고 하면 플라밍고가 고개를 들어 앨리스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 표정이 너무 엉뚱해서 앨리스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앨리스가 플라밍고의 고개를 아래로 내려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고슴도치가 몸을 풀고 다른 데로 기어가 버려 그 자리에 없었다. 게다가 앨리스가 고슴도치를 쳐서 보내려고 하는 곳마다 울퉁불퉁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아치 모양의 꼴대를 만들고 있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앨리스는 얼마 가지 않아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경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선수들은 순서도 없이 한꺼번에 경기를 시작했고 줄곧 말다툼하며 서로 고슴도치를 차지하려고 했다. 여왕은 금세 화가 나서 이리저리 쿵쿵거리고 돌아다니며 이것의 목을 쳐라! 저것의 목을 쳐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앨리스는 아주 불안해졌다. 지금까지는 여왕과 다투지 않았지만 곧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목 자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군. 다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가 궁금하네. 앨리스는 아무래도 도망가야 할 것 같아 이리저리 둘러보며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 신기한 형상이 보였다. 앨리스는 처음에 그 모습에 무척 놀랐지만 잠시 지켜본 후에 그것이 씩 웃는 모습인 것을 알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건 채셔 고양이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군. 채셔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입이 생기자 물었다. 어때? 잘 지내니? 앨리스는 고양이의 두 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고개를 끄덕여 보여주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두 귀가, 아니 적어도 한쪽 귀라도 생기기 전까진 말해도 소용없어. 다음 순간 고양이의 얼굴 전체가 드러나자 앨리스는 플라밍고를 내려놓고 크로켓 경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들어줄 상대가 있다는 게 앨리스로선 아주 기뻤다. 채셔 고양이는 머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몸을 나타내지 않았다. 앨리스가 불만을 털어놓았다. 다들 공정하게 경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 서로 끔찍하게 말다툼만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특별히 규칙도 없고 규칙이 있어도 따르지도 않을 거야. 경기 도구들이 모두 살아있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줄 아니? 예를 들어 내가 공을 넣어야 하는 골대가 반대편으로 걸어가 버리고 그리고 여왕이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내 고슴도치가 다가오는 걸 보고 도망가 버린다고. 채셔 고양이가 조용히 물었다. 여왕은 마음에 드니? 전혀, 앨리스가 대답했다. 여왕은 그야말로. 그 순간 앨리스는 여왕이 바로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기는 게 당연하시지. 끝까지 할 필요도 없을 거야. 여왕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지나갔다. 왕이 앨리스에게 다가와 고양이의 머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니? 제 친구예요. 채셔 고양이라고요. 소개해드릴게요. 앨리스가 말했다. 나는 저게 생긴 게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하지만 원한다면 내 손에 입을 맞춰도 좋다. 왕이 말했다. 그러자 채셔 고양이가 대꾸했다. 안 할래요. 왕이 말했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왕은 앨리스 뒤로 숨었다. 앨리스가 말했다. 어디서 읽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고양이도 자유롭게 왕을 쳐다볼 수 있대요. 저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해. 왕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그때 지나가던 여왕을 불러서는 여보, 저 고양이 좀 없애줘. 여왕은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다루는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알고 있었다. 저것의 목을 쳐라! 여왕은 고개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외쳤다.
왕은 의욕적으로 말했다. 내가 직접 사형집행인을 데려오지. 그러고는 급히 사라졌다. 앨리스는 돌아가서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멀리서 열정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는 여왕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차례를 놓쳐버린 세 명이 여왕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이런 상황이 정말 어이없었다. 경기는 혼란스럽기만 해서 자기 차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고슴도치를 찾으러 갔다. 앨리스의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싸우느라 열중하고 있었는데 앨리스에게는 지금이 한 고슴도치로 다른 고슴도치를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 한 가지 문제는 앨리스의 크로켓체, 그러니까 앨리스의 플라밍고가 경기장 반대편으로 가버리고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플라밍고는 나무 쪽으로 날아오르려 애를 쓰고 있었다. 앨리스가 플라밍고를 붙잡아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자 고슴도치끼리의 싸움은 끝나 있었고 고슴도치 2마리 다 보이지 않았다. 아무렴 어때? 어차피 이쪽 골대도 가버리고 없는걸.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로 플라밍고를 바짝 붙잡고 고양이 친구와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돌아갔다. 앨리스는 채셔 고양이에게로 돌아갔다가 모두들 채셔 고양이를 둘러싸고 모여있는 걸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사형 집행인 왕 그리고 여왕 사이에서 논쟁이 한창이었고 모두들 조용히 불편한 표정을 하고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앨리스가 나타난 순간 그 세 명은 앨리스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는 각자 자기 주장을 되풀이해 말하고 있었다. 한꺼번에 말을 해대는 바람에 앨리스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결국 사형 집행인은 몸이 없으므로 목을 칠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지금 와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다. 왕은 머리가 있는 것은 분명히 처형을 할 수 있지 않냐며 사형 집행인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왕은 지금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두의 목을 치겠다는 주장이었다. 그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여왕의 이 말 때문이었다. 앨리스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것이었다. 이 고양이는 공작 부인 거예요. 그러니 공작 부인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여왕이 사형 집행인에게 말했다. 공작 부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 이리로 데려오도록! 그러자 사형 집행인이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 순간 채셔 고양이의 얼굴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공작 부인이 왔을 때는 이미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왕과 사형 집행인은 고양이를 찾으려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 뛰어다녔고 그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크로켓 경기를 하러 돌아갔다.